자, 몸이 너무 안 좋아실라 그랬는데 안 좋아서 쉰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좀 착각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교과서 290, 291쪽. 290쪽에서 293쪽까지 안병헌 쌤하고 수업했죠? 쉽죠? 이해되더나? 애들 다 자고 다 잤다고? 자체 전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2명 말고 맞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아유, 참. 원래 2학기 방과후는 참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괴롭다고 해야 되는 건지 출석률 하나는 막 작살이네. 학교에서 가겠다 내보고 조작하나 하면서 몇 놈 빠져주고 이래가 이제 내가 욕도 하고 담임쌤하고 얘기가 그 새끼 좀 잡아 죽이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자 290쪽에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 291쪽에는 태양에너지 생성에 대하는데 태양에너지의 생성은 자체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 반응. 근데 무슨 내용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죠, 그죠? 상대성 이론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누가 쉽게 생각해. 쌤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쉽게 생각해요? 아 씨발 그냥 쉽게 생각해 그냥 별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이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해 놓은 어떤 내용들의 아주 일부가 교과서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 미친 새끼는 도대체 뭐라고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나? 처음에 이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약간 삶의 경륜도 조금 내가 볼 때는 경험이 조금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근본적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고급진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땐 이런 것도 있죠. 잘못 알고 있었어. 뭔가를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일단 시험은 칠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오개념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다른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때 갑자기 이런 경우 있죠. 만화 같은 데서 나오고 갑자기 전구가 하나가 빠방 하고 뜨면서 씨발 그거였구나 이래 되는 거 있죠. 얘도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았어? 왜? 시작점이 달라.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보다도 이미 나이가 1, 2년 어릴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빛은 뭘까? 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반 이상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학교 잘 다닐 때 성적이 좋았어? 아니요. 이 제도화되고 통제화된 학교 교육에 적응 못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에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요즘 뒷얘기가 좀 나오는 영화도 있죠. 걔 사기꾼이었다, 씨발. 뭐 이러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에디슨이 뭐 강력한 인맥과 여러 가지 명성을 이용해서 사실은 다른 놈들 거 쏙쏙 뽑아먹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 따지면 뉴턴도 그래요. 뉴턴도 1, 2, 3법칙 있잖아. 그죠? 한 번은 들어봤죠? 1학기 때. 1법칙은 지 거 아니에요.
이 법칙도 지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남들이 각각 연구해 놨는데 그 연구해 놓은 것 연구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뉴턴이 YG야. 알았어? 대형 기획사야. 알았어? 지는 그냥 하나 이래 뭐 하나 이래 해놓은 거 있어. 그게 3법칙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3법칙이 얘기가 조금 이래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 뭔가 이렇게 앞에 좀 베이스가 되는 게 필요한데 그건 지가 안 했어. 알았어? 되게 기획사에서 하나씩 만들었는데 예산도 적고 이래가 고만 뭐 제대로 런칭도 못 해보고 망한 거야.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야 내가 좋은 값에 내가 인수해가 얘들 성공시켜 줄게 해가지고 쭉 끌고 들어와가지고 원래 5인조 멤버인데 3명 쳐내고 2명만 남겨놓고 또 이쪽 기획사에서 6명짜리 뭐 애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가 5명 쳐내고 1명만 남기고 그러니까 저 기획사에서 막 키운 딱 알짜배기 3명 해가지고 6인조 만들어가지고 짜잔 하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돌을 만들었습니다 이지라 해가지고 빨리 빠순이짓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빨리 돈을 써주세요 뭐 이래 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뉴턴도 제가 너무 까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법칙은 훅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했었던 거고요. 2법칙은 하여튼 지 거 아니에요. 내 요즘 기억이 안 나. 이름 기억이 안 나. 프랑스 사람 뭐 해놓은 거예요. 그래 그 1, 2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지거 3법칙 작용 반작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운동법칙이라고 만들어간 다음에 20세기까지 계속 지배해오던 물리법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은 어떤 거냐? 평생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평생을 생각해 온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아인슈타인이 해본 시간보다 어떻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쪽으로 파고들어도.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5살 때 겨우 말문이 트였을 때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너는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 내미를 100살을 살게 만들어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해라 해도 될까 말까야. 알아서. 그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평생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은 표현법으로 쓴 다음에 저거를 어떤 의미인지만 조금 우리가 익히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일단 얘기한 거는 아인슈타인.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고치다가 보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뭔가 나오는데 상대성 원리라는 말과 상대성 이론은 어때요? 같은 말인 것 같잖아. 이거는 일단 공식적인 용어로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예. 상대성 원리가 상대성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가정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뭐? 광속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요것만 좀 이해되시면 나중에 대부분 다 좀 돼요. 광속불변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주 전체 통틀어서 그 어떤 놈도 광속보다 빠른 놈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속도가 얼마냐면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인데 어떤 놈이라도 30만 킬로미터 per sec를 가지게 되면 그 새끼가 빛이에요. 알겠니? 됐나?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빛도 30만 킬로미터 per sec에 도달되지는 못해요. 거의 가까운 속도가 돼요. 물론 빛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광속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나타납니다. 됐나? 됐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속도는 우리가 증가시키려면 증가시킬 수는 있는데 아무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뭐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30만 km per sec는 못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겪었는 게 뭐냐 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이거는 배운 적 있죠? 그럼 이래 돼요. 잘 봐. 2분의 1을 내가 지우겠습니다. 상수니까. 개수니까 치우고. m이 뭐야? 질량이에요. 됐니? 그럼 이 말이네. 그럼 여기에서 v는 어떻게 돼? 바꾸면 n분의 2에 루트 뒤집어 씌운 거 아이가? 루트도 치우고 n분의 2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를 높이고 싶으면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질량을 줄이거나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높여주거나. 됐어? 그런데 질량이 너무 작아지면 우리가 측정이 어려워지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질량은 일정하게 가져가자. 뭐로 가져가자? 일정하게 놔두자. 자, 문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란 놈은 무한대로까지 줄 수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10줄 주다가 20줄 줄 수 있죠? 20줄 주다가 주변에 다른 에너지 끌어와가지고 3만 줄 줄 수도 있고 3만 1줄을 줄 수도 있고. 맞아? 에너지는 어쨌든 어떻게 할 수 있다? 무한적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됐나? 그럼 잘 봐라. 요렇게 해보자. 1kg짜리 쇠구슬이 있어요. 됐어? 얘한테 내가 100줄을 투자하면 속도가 얼마가 되나? 100줄을 투자하면 2분의 1 치우고 1kg에 100을 때리 박아 였을 때 그러면 1kg이 가지는 속도는 V제곱이 100이 되니까 10대지? 그러면 10,000줄 때리 박아 넣으면 100 맞아요? 100m per second 되죠? 그러면 10,000 다음에 1억 줄 넣으면 10,000m per second 되죠? 맞아요? 그러면 공이 16개짜리인 줄을 넣어주면 1억 미터 per second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1억 미터는 몇 킬로미터고? 공 3개 주우면 공 3개 주우면 원래는 3600으로 나눠야 되는데 공 3개만 지어봐. 그럼 어떻게 돼? 1억 미터니까 1000만, 100만, 10만 되죠? 10만 킬로미터 per second 되네. 그럼 이거는 에너지를 공이 20개짜리만 넣어도 이미 어디에 도달된다는 얘기고 빛의 속도에 도달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잘 들어. 공을 20개도 아니고 이제 한 22개짜리 정도가 되는 에너지를 부으면 속도는 실제로 광속보다 어때야 돼? 더 높은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잘 들어. 이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에너지는 가능해. 그러면 원래는 30만 킬로미터에 도달됐던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만약에 공급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광속 불변의 법칙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빨라져 안 빨라져? 안 빨라진다는 이거예요. 됐니? 속도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임계점부터 광속부터는 이래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 문제야.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남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광속 만들고 남은 에너지. 걔가 어떻게 되는데? 그게 질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1kg이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누구를 계속 키웠어? 처음엔 누구만 키워?
얘를 키우는데 얘는 키우는 게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됐니? 이해됐어? 한계에 도달되고 나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질량이 커지는 거야. 됐나? 즉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말을 풀어볼게.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단 뭐일 때? 속도가 광속일 때, 빛의 속도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됐어?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이해돼. 알았어? 자, 다시 돌아와서 태양 에너지 안에, 태양 속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모두 핵융합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어쨌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 4개의 수소 원자가 일자리가 됐어?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 했다? 뭐를 했다? 융합을 했다. 융합을 했다라는 건 고온고압이라는 뜻이야. 됐니? 그러면서 뭐가 된다? 한 개의 헬륨이 되는데 이 헬륨은 2번의 질량수 4짜리 놈으로 바뀌면서 합쳐지면서 이때 약간의 질량이 남아요. 됐니? 됐어? 그럼 이 말이네. 총 질량이 요거 4개 합친 거랑 요거 전체 합친 게 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지. 근데 태양 핵과 같은 그 안에 고온고압 환경에서는 저 입자들이 전부 뭐로 움직이고 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질량이 빠졌어. 뭐라고? 잘 들어. 아까 에너지를 더 받은 만큼 내가 질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 그럼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나올까? 이게 전부 다 무슨 속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요게 빛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떨어진 질량만큼. 쉬운 논리야. 잘 봐. 내가 이미 광속에 도달된 놈이야. 주변에서 에너지를 쭉 빨아당기면 내 질량이 어떻게 돼? 늘어나. 속도는 계속 동일하고. 알아서. 근데 이 상황에서 웃자웃자 하다 보니까 속도는 유지된 상태에서 내가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뭐가 줄어들었다고? 질량이 줄어들었는데 속도는 일정하고. 그러면 뭐가 나가야 돼? 질량이 튀어나간 만큼이 뭐로 바뀌어야 돼? 에너지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됐니? 됐어? 됐어? 그런데 이게 실제 과정을 보면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과정은. 실제로는 6개의 H가 필요했어요. 됐나?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됐니? 단계를 거쳐가지고 한 개의 뭐를 만들고 헬륨을 만들고 2개의 수소 원자 핵이 남아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좌우식에서 어디에서? 좌우식에서 동일한 거를 빼니까 위의식처럼 된 거야. 됐나? 한 방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거지. 수소 4개가 있었는데 합쳐져가 헬륨 하나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야. 자, 일단 핵융합 반응 전 환경을 좀 보면 엄청나게 고온 고압 상태의 고압의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플라스마 뭐 다 됩니다. 됐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기체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어떤 기체 가스가 몰려 있는데 지금 전기가 빠직빠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됐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서로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수소원자들이 가득 몰려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 끌어당기지.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질량이 어떻게 돼? 커지지. 질량이 커지니까 중력이 커지지. 더 당기는 힘이 세지지. 근데 당기면 당길수록 일정 공간 안에 수소 입자들이 몰려있으니까 저끼리 어떻게 돼? 부딪히지.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기체 상태로 몰려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지지. 그러니까 저끼리 부딪히면서 생기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지.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려고 할까? 나가려고 하는데 질량이 또 너무 크니까 쭉 땡기고. 알았어? 그래서 별이 탄생할 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오케이 협상 해가지고 빡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이거야. 됐나? 그래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몰려든 만큼 뭐 하고 있다? 에너지 방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6개의 수소 원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기억할 점. 수소 원자라는 말은 뭐라고 써도 된다? 미안.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입니다.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알았어? 그 6개의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는 막 튀어나갔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자 핵이 6개가 만난 거예요. 몇 개가? 6개가 만난 거예요. 됐나? 그래서 1단계의 제목을 적자면 이거야. 뭐 했다? 중수소가 뭐고? 중수소는 양성자는 한 개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와가지고 붙어있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수소가요. 요게 수소 기본이잖아. 이게 두 개가 만나. 광속으로 팍 박아요. 됐니? 박으면서 둘 중에 한 놈이 뭐가 빠져나가느냐 하면 양전자라고 하는 역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렙톤 중에 한 놈이 튀나가요. 됐나? 전자하고 전하는 반대. 플러스를 띠는. 됐나? 됐어요? 하나 튕겨나가면서 양전자 한 개가 튀어나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수소 원자 한 놈은 그대로야. 뭐? 원자 핵은. 양선자인데 나머지 한 놈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를 띠고 있잖아. 양성자가. 근데 양전자란 놈이 빠져나가면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하나가 뭐가 된다? 중성자로 바뀌면서 결합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나? 됐어?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일어나느냐 하면 1단계가 2회 일어납니다. 몇 회? 그러니까 총 6개 중에 몇 개가 관여한 거야? 4개가 관여한 거지. 4개가 각각 2개 중수소 만든 거예요. 됐니? 그럼 주변에 뭐 하나씩 남아있노? 양성자가 남아있는 거지. 수소 원자핵 한 개, 2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단계. 2단계가 뭘 만드느냐 하면
뭐를 생성하는 단계다? 헬륨 로마 숫자로 3입니다. 뭐라고? 로마 숫자로 3. 얘는 정체가 뭐냐? 원래 헬륨은 헬륨이라고 불리는 거는 2번이기 때문이에요. 핵 속에 양성자가 2개 있어야 돼, 일단. 양성자 2개 있기 때문에 헬륨이긴 해. 근데 안정적인 헬륨은 중성자도 2개야. 뭐도 2개? 근데 임마 중성자가 아직 1개짜리인 놈이야. 그래서 질량수가 얼마다? 3. 그래서 헬륨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3핵이 만들어집니다. 됐니?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누구 만들었어? 중수소 만들었잖아. 요 과정은 뭐냐면 중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누가 들러붙는 거다. 뭐긴 뭐야, 아까 남아있던 양성자가 갖다 박는 거야. 됐니? 박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뭐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됐어? 이게 몇 개 만들어졌을까? 이것도 역시 2개가 만들어진 거야. 됐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단계. 3단계. 3단계가 바로 뭐의 생성? 이제 원래 오리지널 헬륨을 생성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헬륨3 2개가 요 놈하고 둘이가 이제 꼬라박는 거예요. 됐니?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돼. 얘는 원자핵이 양성자 2개에 뭐가? 중성자 1개가 붙어 있는 꼴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색인을 하자면 이게 양성자, 요게 중성자라고 합시다. 여기에 역시 이거 2개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됐니? 붙어가지고 결론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누가 남아? 양성자 2개의 요게 남지. 그치? 식으로 써볼까요? 헬륨이 2개의 4짜리 놈이 만들어지면서 양성자 2개, 수소 원자핵 2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됐니? 양성자 2개 혹은 수소 원자가 2개 튀어나온다 해도 돼.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원자와 원자핵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원자에서 전자를 빼야 원자핵이잖아. 그러나 원자핵이 원자의 거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체죠. 그리고 태양 내부에서는 엄청난 고온고압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자가 늘상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중요한 건 핵의 반응이기 때문에. 됐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 2개 합쳐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거야. 됐어? 요게 291쪽의 그림을 설명한 겁니다. 3단계로 생각하면 돼. 뭐로 생각하라고?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1단계 2개의 수소 원자 핵 또는 2개의 양성자가 합쳐져서 중수소를 각각 2개씩 생성한다. 됐나? 그 다음에 2단계 각각의 중수소가 양성자 1개랑 결합해서 융합해서 헬륨 3핵을 각각 2개씩 만들어낸다.
2단, 3단계, 2단계에서 만들어진 헬륨 삼핵 두 놈이 융합해서 헬륨 핵을 만들건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서 양성자 두 개 또는 수소 원자핵 두 개가 남게 되는 현상. 됐어? 뭐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은 태양에는 그 291조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됐나? 근데 사실 이걸 화학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는 통합과학의 목표가 아니고 요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됐니? 근데 남는 질문이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이 반응이 도대체 우회돼 가지고 빛이 나온 건데 이거거든. 태양빛이. 근데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 논리를 약간 설명한 게 292쪽에 나옵니다. 292쪽 펴보세요. 292쪽에 가운데 보면 양팔 저울이 하나 나오는데 별거 아니야. 거기 문장이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292쪽에 있는 문장이 전부 설명을 좀 이상하게, 아니, 좀 못 알아먹게 써놨어. 알았어. 좀 나름 좀 힘들게 써놓은 거야, 걔네들이.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양팔 저울에 왼쪽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요게 합쳐진 거야. 맞아? 오른쪽에는 이걸 따로따로 띄어져 놨다 이 말이거든. 그래가 양팔 저울에다가 얹혀 놓고 세워 놓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그냥 평형 상태. 구성원이 똑같잖아. 맞아? 그런데 보면 이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거야. 과학자들이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 있는데 양성자 각각 한 개 한 개의 질량과 중성자 한 개 한 개의 질량을 다 합쳤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양성자 한 개 1, 1 얘는 1.1, 1.1이라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데? 4.2가 되는데 합쳐가지고 얘를 계산해 봤더니 4.05가 나오더라는 거야. 됐나? 됐어?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잖아. 뭐지?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이 뭐 하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융합이잖아. 핵융합하면서 얼마? 0.15만큼의 질량이 줄어들었지.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하면 어디 간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 눈에 이 물체가 사라진 게 있어, 없어? 씨발, 이거 두 개 똑같은데, 야, 씨발,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갔냐, 이거야. 그게, 요만큼이 뭐로 날아갔다? 빛으로 날아갔다, 이 말이잖아. 씨발, 말이 돼요?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거야. 알았어? 그럼 요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0.15만큼이 무슨 계산식으로? mc 제곱 c는 광속이에요. 요 m에 누가 들어가? 0.15가 들어가. 됐어? 그게 뭐 단위가 뭔지 몰라. 내가 단위도 계산 다 뭐 해보려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이건 30만 km/s겠지. 그거를 제곱했는 값만큼의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게 빛에너지 양이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세상에 빛보다 빠른 새끼는 있어 없어? 없지.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에너지를 투자해도 30만 km/s보다 더 빠른 속도는 못 만들어. 그런데 분명히 에너지는 투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운동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얘 속도를 졸라 빠르게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디? 광속에 도달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광속이 되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잖아. 그럼 그 남는 나머지 에너지는 뭐가 됐는데 이 새끼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 알았어? 있는데 얘네들이 융합을 해. 뭐 한다고? 융합을 하면서 질량이 작아져. 뭐라고?
그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앞만 봐도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 그 질량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됐겠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293kj까지의 내용입니다. 됐니? 그럼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한한 양의 에너지를 갖다 퍼부으면 광속을 이미 뛰어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주의할 점. 이때 질량은 커지는데 부피는 안 커져요. 그럼 걔가 뭐가 커진다는 얘기하고 같지? 그렇죠. 밀도가 졸라 커진다는 말과 같지? 그런 존재가 있을까? 블랙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블랙홀 언제 만들어지는데? 1학기 때 했다. 이 붕어 대가리 새끼들아. 했다 씨발.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뭐 빨간 딱지 노란 딱지고 나발이고. 초고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폭발한 뒤에 뭔 폭발? 초신성 그렇죠. 초신성 폭발 정도 되는 에너지는 모든 입자들을 광속 이상으로 만들고도 남는 에너지가 이미 티 나온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새로운 별을 만들 정도로 됐나? 그럼 그 상황에서 몇몇 입자는 속도가 너무 어떻게 돼? 순식간에 광속에 도달되고 광속에 도달되는 이상의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질량이 커지겠지. 에너지 받은 만큼. 그럼 질량이 커지면 뭐도 커지지? 그렇죠. 중량이 커지니까 주변에 있는 거 빨아당겨 급진적으로 중력이 확 커지는 거예요. 이론은 이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서 공간까지 이제 짜부라뜨리고 왜곡을 시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실조는 아직 못 찾은 상황. 이제 계속 추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한 게 상대성 이론은 두 종류예요. 몇 종류? 원래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일반 이론이 있고 예외적 법칙을 다루기 위해서 특수 이론이 있는데 상대성 이론만큼은 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게 보통 중력장 왜곡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됐니? 그게 291, 292, 293쪽까지의 내용을 오늘 설명했는 거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이제 문장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질문. 몸이 안 좋아. 질문 없죠? 네. 시험이 낸다. 내가 오늘 안병헌 쌤한테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1학년 몇 반이었지? 1학년 2반 여기 있나? 없네. 1학년 2반 수업하신 데 들어가서 요번에 물리 문제 좀 빨리 내주십시오. 제가 좀 보고 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서 알았어 이렇게 하시길래 어떻게 냈고 하시길래 예, 졸라 어렵게 내주십시오. 애들 다 죽여버리게. 제가 요렇게 간청을 드려놨습니다. 알겠죠? 네.